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 그 핵심이었던 판사 추천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추천위원회 구상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서 판사 추천위원회를 아예 삭제하고 판사 선발에 대한 정원을 판사회의에 맡기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규모와 법관 선정 기준을 판사회의가 직접 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 행정적 실무적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판사회의가 다시 한번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마저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판사 추천 과정에서 그 어떤 외부 기구도 개입하지 않는 구조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방침을 밝힌 데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성향을 띤 조직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헌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의 추천권 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려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수정한 뒤 내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취재 편의점이 어제 밤 늦게까지 현직 판사, 국회, 또 시민사회 싹 다 취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취재한 내용 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의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MBC 단독보도, 또 취재 편의점 단독보도로 지금부터 좀 내란 전담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아주 늦은 시각에 결정이 돼서 속보로 일부 타전이 된 바 있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고 또 법원이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몰두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사위에서 만든 안, 그리고 나서 추천위원회 자체가 그 자체가 위헌이다.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등등등등 하다가 여러 가지 법관회의로 넘기는 되게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싹 정리를 해서 일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법원이 외부 추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전부 그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위원 구성을 위한 판사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판사회의한테 이 내란 전담부에 들어가는 판사를 추천해 달라라는 그 추천위원회 회의 자체를 판사회의가 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집 자체가 안 됐을 때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미뤄졌을 때 그때 구성 자체는 안 되고 시간만 끌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정치 공방만 난무해지면 그때는 또 누구 책임이 될 거냐 결국 정치권만 비판을 받게 될 터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추천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설호 그 다음 단계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관이 이제 추천된 법관이 저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 그러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한 문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최종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에는 추천위 자체를 꾸리지 않고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법원 사무분담위가 추천한 법관을 다시 판사회의에 인준을 요청하고 판사회의가 인준을 하면 해당 법관을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형태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느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사무분담위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 왜? 지난 그 내란 사건 재판부가 배당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사무분담위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를 잃었다. 따라서 이조차도 믿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국회 법사위원들은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서 각급 단위별로 뭐 수석 부장판사, 뭐 부정판사, 평판사 이 단위별로 사무분담위원을 뽑기 인구에 비례해서 뽑기 때문에 사실상 선출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 상당한 신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따라서 이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어 봄직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실제로 사무분담위가 하는 일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의 보직, 사건 배당 등 사법행정 및 재판사무분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로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했냐? 제가 현직 판사에게 물었더니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법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인사농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서 각급 법원 안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법관의 보직은 어떻게 할지, 또 사건 배당은 어떻게 할지 등등과 관련된 사법행정, 그다음에 이제 재판사무분담 이런 것들을 결정토록 하자.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법원장이 좌우하던 것을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일종의 제동장치를 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장의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장치해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장들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뭘 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걸 이 재판부에 배당하고 싶은데 라는 판단을 하려고 해도 사무분담위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담위가 결정한 내용을 바꾸거나 되돌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사무분담위의 역할이 커져서 이걸 살짝 곤란해 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국 법원장 인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무분담위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판사들, 평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 이렇게 각급별로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핵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다 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또 지규현 판사 같은 분이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재판을 형해화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길이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대목은 이래봐야 저래봐야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 또는 영향력 아래에서 모든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또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 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좀 믿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만 최소 300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들이 전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규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진관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서 최소한의 합리적 판단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원브라더스 3인방 문제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 4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성재, 한덕수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뭐야?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들을 하시는데요.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도 영장 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복수로 두고, 또 전담 재판부 역시 2개 이상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사 합의 25부가 원래는 대등 재판부였습니다. 그러나 올 2월에 법원 인사에 따라서 나머지 2 대등 판관은 떠나고 이상하게도 지규현 판사만 남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10년 차나 1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2명의 후배 법관을 배석 판사로 앉혀서 사실상 지규현 단독 재판부처럼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3월 7일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려났고, 심우정의 항고 포기로 결국엔 내란 수계 윤석열이 석방되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반드시 대등 재판부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법문으로 명토바가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설명드릴 것은, 지금까지 특검이 계속 수사 중이거나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되, 지금 최혜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끝나서 이 사건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계속 수사하고 있죠. 이 국수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부터 내란 전담부에서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되고, 2심부터는 모두 내란 전담부에서 진행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미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28일까지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끝난 사건들,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국수본, 경찰로 넘어가서 새로 기소하게 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부터는 내란 전담부로 배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내란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또 앞으로 있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1차를 끝내고, 그러니까 1심을 끝내고 선고가 되면 항소심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내란 전담부로 가는 거죠.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복잡하지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쉽게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로 이 안을 올리게 되면 의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제가 국회의장실도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별다른 반대 입장은 없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면 24시간 이후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고 정부로 이송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이것을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란 전담부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보름 후에는 공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9시 30분부터 의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10시 국회로 올라갈 이 의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꼼꼼히 취재를 해서 내일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긴 한데 핵심은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법원 내부에 판사회의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 이렇게 법원 내부 조직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고인인 윤석열 등 그리고 또 법원 스스로가 이거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 자기들이 정했는데 이것을 위헌 심판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이고요. 세부 내용은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판사회의가 추천받아서 또 판사회의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가는 오늘 이제 MBC는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제가 헌법학자 취재를 해보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판사회의가 추천하고 또 판사회의가 인준한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법관들 스스로 하는 사무분담위가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 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위를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지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내란 청산에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오늘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지금 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이 통과의 문제는 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일종의 얘기들이 이럴 거면 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냐 뭐 이런 약간 후퇴하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집의원 재판부를 봐왔잖아요. 특검법에 보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끝내고 그냥 계속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들이 줄줄이 바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고 이런 걸 좀 안 보자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시기상 1심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2심부터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심부터는 우리가 집의원 재판장 같은 그런 재판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내란 재판부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만
법원의 어떤 사법 권한이라든가 뭐 법원의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헌법에 많이,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이거를 좀 섣부르게 너무 과하게 규정을 법률로 하다 보면은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위헌 결정이 날 만한 것이냐 아니냐하고는 별개로 네. 위헌 시비가 걸려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막 이런 쪽에서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고 위헌 재청 신청을 하고 재판이 중지되는. 예, 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럼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고 네.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최소화하자. 쪽으로 음. 안전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추천권에서 법원 이외의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재라든가 이런 추천권은 배제하고 그냥 법원 판사 회의나 뭐 이런 쪽에다가 그냥 전권을 주는 쪽으로 되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란 전담 필요하다. 재판부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다. 예. 그 변호사님 그 과정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과정에서 그런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정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1심부터 시작하는 게 2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네. 그리고 추천 권한을 헌법재판소장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는데 좀 아예 법원 내부로 한 거 뭐 이런 것들인 거 이거 완전히 이제 위헌 요소는 다 제거된 건가요? 원래부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거나 했을 때도요 그렇게 네.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위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각종 위원의 어떤 추천 권한을 모든 법률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집중 심리거든요. 집중 심리. 지금 내란 사건이 21건이 10개의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리잖아요. 내란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손꼽힐 만한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인데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함이 핵심인데 지금 문제는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10개 재판부가 다 다른 사건들도 같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영배 재판관님이 한번 나와서 그 크게 꼬집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란 사건 재판하는데 그 재판부에서 지금 다른 사건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판사의 어떤 이제 자격, 법관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걸로 발목 잡는 사람들에게 조금 약간 휘둘린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양보해 가면서 네. 아예 논란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꼭 필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러면 변호사님 뭐 지금 민주당 안으로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심판 내란 심판들이 있는데 예. 그럼 내란 재판부가 하나의 그걸 다 심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나면 오히려 역으로 더 재판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특검 사건들을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세봤어요. 네. 세봤는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46개. 46개. 최근에 2개 더 기소했으니까 아마 48개쯤 됐을 네. 거고요. 그게 총 재판부는 13개입니다. 내란만 따져도 21개 사건이 재판부 10개에서 13개. 예. 예, 10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두 개만 두면은 오히려 재판부 개수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병목 영상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의 재판부를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것이고 뭐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4-5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요거는 그럼 지금 좀 재판부별로 엄밀하게 나누어 계산이 있는 필요합니다. 것이 좀 이렇게 4-5개 좀 집중 심리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4-5개 재판부는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죠. 지금 재판부들은 보면 성폭력 사건, 횡령, 사기, 뭐 보이스피싱 온갖 종류의 사건들 다 같이 하면서 내란 사건도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딴 거 없고 이것만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매일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재판이 빨라지겠죠.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대법원이 무슨 예우기를 바꿔갖고 우리도 내란 재판부 할 수 있다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법률이 통과되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네.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명분 쌓기라고 봐요. 이제 우리들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까지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어떤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었고 너무 많이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그 재판의 그 빠른 어떤 진행 이런 거 강조하는 그런 재판까지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르니까 우리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하지. 법원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논란을 오히려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든 거는 상관이 없고 예규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그 예규에 보면 로테이션으로 배치하기로 돼 있어요. 그 네. 재판관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률하고 예규상의 가장 다른 게 예, 지금 대법원의 예규는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는 거고 지금 법률에서는 이제 일종의 지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지명하는 숫자가 있고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예규는 원칙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재판부는 배당. 원래 있는 것이고 네, 네. 그중에 랜덤으로 이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랜덤으로 안 해왔다는 겁니까? 그걸 실토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도 랜덤으로 해왔다고 말은 그렇게 해왔어요. 예,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지기현이 그 재판을 하는 게 랜덤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랜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개는 예, 의심이 예, 되는데 스스로. 그런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전담재판부법은 직접 가장 최신 버전으로는 판사 회의에서 그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사실상 추천하는 네. 추천하면 대법원에 임명하는 거죠. 네.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판사 회의에서 판사들끼리 재판할 전담재판관을 뽑아라. 네, 네. 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근데 판사 회의를 왜 이제 판사 회의한테 그런 정권을 민주당에서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조희대나 지기현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진관 판사라든가 뭐 백대현 판사라든가 이런 네. 뭐 다른 판사 판사들을 회의에, 보면서 괜찮은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회의에서 아마 중지를 모은다면은 이상한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 이상한 판사들은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계산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